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 자산이 온다입니다. 비트코인에서 NFT, 디파이와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부의 기회를 잡아라. 저자 정구태, 출판사 미래의 창. 그럼 시작할게요. 빅테크 기업은 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뛰어들었을까? 2020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점차 오르더니 2021년 초부터는 무서울 정도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8년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거품이 터지고 전 세계 투자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수많은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무너졌다.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부르짖으며 수많은 이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버티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모든 기술 산업의 흐름이 그러하듯이 경쟁자가 사라진 거대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결국 그 모든 시장을 독식하곤 한다. 짧지 않은 암흑기를 뒤로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다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다. 카카오는 2018년 3월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클레이튼을 출시하고 디지털 자산인 클레이를 발행했다. 네이버도 자회사인 일본 법인의 라인을 통해 블록체인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10월에 라인 블록체인을 공개하며 자체 디지털 자산인 링크를 발행했다. 카카오 제국의 완성, 클레이튼. 그라운드 X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사업을 전담하는 계열사다. 2018년 9월, 그라운드 X는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구현을 위해 클레이튼을 메인넷으로 출시했다.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메인넷이라고 하는데 그라운드 X는 클레이튼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는 중이다. 클레이튼은 초당 약 4,0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API,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등 개발 친화적인 설계를 강점으로 갖고 있다.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70개가 넘는 DApp들이 클레이튼을 통해 개발됐고 디파이, NFT 등에 활용되면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메인넷을 개발한다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메인넷은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할 때 굳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까지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DApp 등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메인넷 운영사는 자신이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DApp 개발사가 독창적인 기능들을 구현하도록 개발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원천 개발사의 기술력, 자본력이 메인넷의 보유 여부로 증명되므로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블록체인 플랫폼, 즉 메인넷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다. 클레이튼은 블록 생성 시간이 1초로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 빠른 것이 장점이다. 클레이튼은 퍼블릭 블록체인 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이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2월 신한은행은 의사들을 위한 여신 상품인 닥터론을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구현했다. 닥터론은 의사 등 전문의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기존에는 은행 지점에서 직접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서 검증 기간만 해도 약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됐다. 하지만 클레이튼 기반의 의사 자격 검증 서비스를 통해 정회원 의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는 2021년 3월에 NFT 시장 진출을 선언했는데 게임 아이템뿐만 아니라
디지털 예술품, 희귀 수집품, 소유권 증명 등의 클레이튼을 활용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메인넷, 클레이튼은 자체 디지털 자산인 클레이를 100억 개 발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클레이의 발행량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매년 3%씩 증가하는데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9.6개씩 추가로 발행되고 있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클레이의 유통량은 약 24억 6천만 개 정도로 25% 정도가 이미 유통된 상태다. 클레이는 2020년 5월 12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국내 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했으며 2021년 초에는 5천원까지 급등했다가 1,000원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해외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하여 국내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 상장되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클레이는 클레이튼 위에서 네트워크의 안정성, 무결성 등을 유지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클레이튼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목표로 다양한 이용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기술 가치 검증과 자체 서비스 구현을 지원한다. 그라운드 X는 클레이튼의 기술,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합의 노드의 관리를 위해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을 운영하고 있다. 클레이튼은 GC 운영을 통해 신뢰성과 사업의 확장을 동시에 추구한다. LG전자, GS홈쇼핑, 셀트리온, SK네트워크스, 아모레퍼시픽 등의 대기업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IX 등 카카오 계열사들이 이 GC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30여 개에 달하는 GC 참여 기업자들은 클레이튼 플랫폼 운영과 함께 활용 서비스 개발, 기존 자사 사업의 블록체인 기술 접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클레이튼은 한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클레이튼이 지향하는 바도 이더리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른 속도와 다양한 기능, 확장성을 보유하고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만 클레이튼은 이더리움에 비해 탈중앙화를 약화하는 대신에 실용성을 강조한다. 그라운드 X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파트너사들의 거래 수수료를 전액 대납해서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초창기 참여 고객들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자사의 플랫폼으로 로그인해버리는 이런 플랫폼 전략은 카카오톡의 초기 전략과 유사성이 있다. 카카오는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개발 및 출시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에게 개발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카카오톡을 비롯해 페이, 웹툰, 쇼핑, 모빌리티 등 다양한 카카오 계열사와도 연결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가 추구하는 연결의 세계하에 클레이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 글로벌 플랫폼의 정점, 라인 링크. 네이버는 2018년 이후로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설립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라인은 언블락과 언체인이라는 비슷한 듯 다른 두 개의 자회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및 분야와 디지털 자산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2018년 4월에 설립된 언블락은 라인의 블록체인 자회사로서 디지털 자산 리서치,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을 보상으로 자체 생태계를 운영하는 토큰 이코노미 설계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언블락은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 접목할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 6월에 설립된 언체인은 라인과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아이콘 루프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조인트 벤처 기업이다. 자체 디지털 자산인 링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엣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링크는 네이버, 라인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링크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독자적으로 자체 발행한 디지털 자산으로
2018년 10월 라인이 설립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비트프론트의 독점으로 상장했다. 2019년 7월에 설립한 비트박스는 라인과 그 자회사인 LVC 코퍼레이션이 공동 설립한 라인 테크 플러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라인은 국가별 법률 규제 충족을 위해 두 개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플랫폼을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프론트와 일본에 특화된 비트맥스가 그것이다. 라인은 설립 이후로 해외 시장을 꾸준하게 공략했다. 동명의 소셜 네트워크 메신저인 라인은 일본, 대만, 대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라인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인 라인페이도 가입자 약 4천만 명, 누적 거래액 약 4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 9월 라인 파이낸셜은 라인페이와 네이버페이, 위챗페이 등 한국, 중국, 일본의 삼국 간편 결제 서비스를 연동할 계획을 밝혔는데 링크가 새 플랫폼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인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은 비트박스, 파샤, 링크미 등의 3개 D앱에 불과하지만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일종의 킬러 D앱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등을 석권한 글로벌 메신저라는 강점을 살려서 링크를 매개로 해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한다. 라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 및 안정화하는 사용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의 성격으로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라인 메신저와 연동해 구매, 교환,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결국 클레이트는 카카오와 따로 또 같이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에 라인 블록체인은 라인 메신저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클레이트는 카카오와 다른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에 라인 블록체인과 링크는 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다. 카카오와 라인 모두 수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빅테크 플랫폼이다 보니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고객과 어떻게 연결할지가 사업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솔루션을 넘어서 플랫폼으로 다날. 1997년 7월에 설립된 다날은 휴대폰 결제, 벨소리 다운로드, 통화 연결음 등을 선보이며 모바일 콘텐츠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국내 대표 벤처기업이다. 2000년 7월 다날은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사업을 상용화했는데 휴대폰 결제란 구매자가 유무선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휴대폰 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결제 대금이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결제 방식이다. 2019년 5월 다날은 암호화폐 페이 프로토콜의 백서를 발표했다. 페이 프로토콜은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디지털 자산 솔루션이 극복해야 할 활용성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출시됐다. 페이 프로토콜은 현실 세계에 빠르게 적용 가능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되고자 한다. 다날은 페이 프로토콜을 통해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페이코인은 기존 결제 시장의 높은 수수료, 느린 정산 주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디지털 자산의 실물 결제 서비스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페이 프로토콜 네트워크는 리눅스 재단에서 개발한 모듈형 아키텍처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기반으로 구현됐는데 패브릭은 산업별 비즈니스 특성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준다. 다날은 모바일, QR코드, 바코드, 상품권, 포인트 등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페이 프로토콜은 모회사 다날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약 16만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가맹점과 약 12만 개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페이 프로토콜이 지향하는 바는 다중화폐 결제 개방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결제 모듈을 개발해 현재 다날의 결제 솔루션을 적용하면 기술적으로 모든 결제 방식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다날의 궁극적인 목표는 페이 프로토콜을 통해 글로벌 결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즉,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결제 사업의 확대와 새로운 기능의 개발로 실생활에 빠르게 침투하는 것이 다날의 목표다. 다날은 페이 프로토콜을 통해 전 세계에서 페이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지원하려 한다. 페이코인은 다날이 자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이다. 페이 프로토콜에서 디지털 자산의 유통은 페이 프로토콜 네트워크, 지갑 제공자, 가맹점, 사용자 등의 4개 참여자로 구성돼 안전하고 안정적인 결제 환경 보장을 위해 상호작용한다. 페이코인은 페이 프로토콜 네트워크에서 순환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페이 프로토콜의 생태계를 실행하고 유지하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거래 수단으로 이용된다. 페이코인은 초당 최대 3,000건까지 처리 가능한 빠른 속도와 1%의 낮은 수수료, 1일 이내의 빠른 정산 주기가 가장 큰 장점이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페이코인의 국내 가맹점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스페이, BBQ, 도미노피자, CGV 등 온라인 가맹점을 포함해 전국에서 약 7만여 개에 달한다. 다날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결제 주도권 확보다. 그간 다날은 통신사, 가맹점, 소비자에 둘러싸인 탓에 결제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 중개 사업자에만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다날은 페이 프로토콜과 페이코인을 통해서 결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존 결제 사업자와의 차별화에 도전하고자 한다. 우주산업과 디지털 자산. 우리는 항상 향후 2년 이내에 일어날 일은 과대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일어날 일은 과소평가한다. 빌 게이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둘 다 전통산업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테슬라와 아마존이라는 세계 굴지의 기업을 키워낸 인물들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우주 기술에 관심이 많고 강력한 확신과 추진력을 통해 우주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스페이스 X,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을 설립해 우주 기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이자 급성장하는 기업을 이끄는 창업자들이 본 사업을 제쳐들 정도로 새로운 기술과 우주산업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페이스 X는 2002년 설립 당시 화성에 지구인을 이주시키겠다는 다소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회사다. 스페이스 X는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로켓 발사 비용을 현재의 10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켓 재사용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2015년에는 로켓 1단 부스터를 역추진해 지상으로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우주 기술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우주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5월 스페이스 X는 신생 디지털 자산인 도지코인을 자사의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미국의 민간 기업인 지오메트릭 에너지가 2022년 1분기 도지 한 달 탐사라는 프로젝트에 관련 비용을 도지코인으로 결제하겠다는 나섰다. 모은 자금으로 내장 카메라와 센서, 통합통신 시스템, 컴퓨터 등을 로켓에 탑재해 우주로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주 현지는 아니지만 우주 산업에서도 디지털 자산이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스페이스 X는 2021년 9월 자사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을 이용해 지구 궤도 우주 관광을 시작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탑승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도지코인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는 2021년 7월에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인 더 비워드에서 스페이스 X가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 및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디지털 자산과 우주 산업의 연계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2000년 아마존의 CEO인 베이조스도 우주 로켓 기업인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다. 블루 오리진은 지상 600km 전후의 저궤도에 총 3,236개의 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촌 어디에서나 빠르게 접속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위성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세계 인구 거주 지역의 약 95%의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다. 스페이스 X와 마찬가지로 블루 오리진 역시 로켓을 재사용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위성을 고도가 낮은 곳으로 여러 개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앞으로 인터넷의 통신 지연이나 끊김 현상이 줄어들고 속도도 더욱 빨라진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커버리지를 통해 인터넷 소외 계층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마존에 접속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마존은 이미 아마존 페이, 아마존 캐시, 아마존 랜딩 등의 금융 서비스도 속속 내놓고 있는데 아마존의 우주 로켓이 성공한다면 아마존의 고객들은 굳이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인터넷만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은 저궤도 위성의 인터넷 인프라 확장으로 커머스 확장은 물론이고 저개발 국가의 낙후된 금융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2021년 2월에는 베이조스의 뒤를 이어 아마존의 새로운 CEO로 앤디 제시가 선임됐다. 제시는 아마존의 등에 업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특히 제시는 아마존의 블록체인 부문을 담당하며 2017년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과 제품을 탑재하는 등 사업의 확장을 주도했다. 이후 아마존은 디지털 자산 전략과 제품 로드맵 개발 리더의 채용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 좀 더 나아간다면 디지털 자산이 아마존 웹 서비스, 블루 오리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아마존과 베이조스와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이 계속 연관돼 회자되는 것은 단지 호사가들의 근거 없는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어린 시절에 공상과학 만화를 보며 과연 저런 날이 올까? 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점차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상과학의 영역들이 점차 현실과학이 되고 있다. 우리가 우주로 가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나 보관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지 상상해보자. 화성에서 달러나 원화를 화폐로 쓸까? 투자 수단으로 금을 들고 가게 될까?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닐 것이다. 우주에서 통용되는 화폐나 자산은 편의성으로 보나 휴대성으로 보나 디지털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화폐로서의 역할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며 투자 수단 역할은 디파이, NFT 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라도 자산의 낡은 개념은 점차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